간첩은 한 국가나 단체의 비밀을 몰래 알아내어 경쟁 또는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나 단체에 제공하다 보니 역사를 뒤흔들 만큼 큰 사건에 많이 연루된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간첩 행위를 성공한 국가나 단체는 상황을 역전하거나 우위를 확고히 할 수 있고, 반대로 피해국이나 피해 단체는 우위를 빼앗기거나 심할 경우 피해 규모에 따라 조직 전체가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첩의 본연의 업무에 매우 충실하여 역사를 뒤흔든 전설의 간첩 별명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0위는 미국의 로버트 한센입니다. 로버트 한센은 냉전 시대와 그 이후에 미국 정보기관 내에서 가장 위험한 간첩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44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태어난 한센은 1966년 FBI에 입사하여 정보요원으로서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주로 소련과 그 후에 러시아와 관련된 정보 수집 및 분석을 담당하며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중반부터 흑화하기 시작하여 단돈 140만 달러와 다이아몬드를 대가로 소련에 수천 개의 기밀 문서를 팔아넘겼습니다. 이 기밀 문서 안에 든 내용들은 미국의 군사 무기 기술의 발전, 미국의 방첩 프로그램의 측면들을 넘어 무려 핵 공격 시에 사용할 수 있는 보호시설의 위치를 위시한 핵전쟁 발생 시 있을 미국의 전략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 미국에 협조하던 소련인들의 정보까지 KGB에 넘겨서 2명은 사형당하도록 하는 등 그야말로 나라에 온갖 해를 끼쳤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소련 측에서 먼저 접근한 것도 아니고 그가 자발적으로 접근해서 기밀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1년 2월에 그의 행각이 발각되었고 유죄를 인정하는 조건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ADX 플로렌스 교도소에서 생을 보내다가 2023년 6월 5일에 사망했습니다. ADX 플로렌스 교도소가 어떤 곳인지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죗값과 가장 잘 어울리는 인과응보의 결말을 맞이한 셈입니다. 9위는 조지 블레이크입니다. 조지 블레이크는 냉전 시대를 뒤흔든 대표적인 이중 간첩으로 영국 정보기관 MI6에서 활동하면서도 소련의 KGB의 비밀을 제공한 인물입니다. 1922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그는 유대인 아버지와 네덜란드인 어머니 사이에서 자라났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블레이크는 네덜란드 저항운동에 가담하여 활약했으며 전쟁 후에는 영국으로 이주해 MI6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는 여기서 뛰어난 정보 분석 능력을 인정받아 중동 지역에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950년 블레이크는 한 가지 중요한 결심을 합니다. 바로 소련의 편에 서기로 한 것입니다. 그 계기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그가 북한에 억류되었을 때 생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서방의 제국주의와 소련의 공산주의 이념 사이에서의 선택을 하게 만들었고, 결국 블레이크는 소련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게 됩니다. 이후 그는 소련 정보기관 KGB와 접촉하여 MI6의 기밀 정보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이크는 MI6 내에서 고위직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과 나토 동맹국들의 비밀 작전과 전략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정보를 소련에 제공하면서 약 40명의 영국 요원들의 신분을 누설했고, 이로 인해 이들 중 다수가 소련에 의해 체포되거나 처형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방의 군사작전 계획과 정보 수집 네트워크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소련에 넘겨주어 냉전 시기 서방의 방첩 활동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1961년 블레이크의 간첩 행위가 발각되었고 그는 체포되어 영국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간첩 혐의가 인정된 블레이크는 42년 형을 선고받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66년 그는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감옥을 탈출하는 데 성공하여 소련으로 도피했습니다. 그 이후 블레이크는 소련에서 영웅으로 대접받으며 2020년 98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8위는 소련의 올가 추볼로바입니다. 올가 추볼로바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가장 영향력 있는 간첩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녀의 활동은 나치 독일의 전쟁 전략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905년 러시아 제국에서 태어난 추볼로바는 뛰어난 미모와 연기력으로 1930년대 유럽에서 명성을 얻은 배우였습니다. 그녀는 독일에서 큰 인기를 얻으며 그 당시의 유명한 영화 배우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추볼로바는 독일 내 소련의 정보망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독일의 고위 군 관계자와 정치인들 사이에서 인맥을 구축하고 비밀스러운 군사 정보와 전쟁 전략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소련의 지시에 따라 활동했습니다. 특히 그녀는 나치 독일의 군사작전 계획, 군수 물자의 이동, 그리고 주요 군 관계자들의 의견을 소련에 전달하며 전쟁의 흐름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추볼로바의 간첩 활동 중 가장 주목받는 사건은 그녀가 독일군의 전략적 계획과 자원 배치에 대한 기밀을 소련에 넘겨준 것입니다. 그녀의 정보는 소련이 독일의 군사작전과 전술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는 소련이 독일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저지하는 데 기여하며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간첩 활동은 나중에 발각되었고 전후 추볼로바는 소련에 의해 처형되었습니다. 7위는 소련의 올레그 펜콥스키입니다. 올레그 펜콥스키는 냉전시대 서방연합국의 가장 중요한 정보 제공자 중 한 명으로 그의 정보 활동은 미소 간의 핵전쟁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919년 러시아에서 태어난 펜콥스키는 젊은 시절부터 군사적 재능을 인정받아 소련 군사 아카데미에서 교육을 받았고 제2차 세계대전 동안 소련군에서 복무하며 빠르게 군사정보 전문가로 성장했습니다. 이후 그는 소련 군사정보부에서 대령으로 활동하며 소련의 군사 전략과 관련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러나 펜콥스키는 소련 정부의 억압적이고 독재적인 체제에 실망하게 되었고 소련이 세계 평화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를 서방에 협력하게 만든 주요한 동기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 초 펜콥스키는 소련의 군사 기밀을 서방에 제공하기로 결심하고 영국 정보기관 MI6과 미국 중앙정보국에 접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방대한 군사 지식과 소련 내부의 전략적 계획을 제공하며 서방과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펜콥스키의 가장 중요한 업적 중 하나는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 동안 제공한 정보입니다. 그는 소련이 쿠바에 배치한 중거리 탄도 미사일의 위치와 능력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서방에 전달했습니다. 이 정보는 미국이 소련의 군사적 위협을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해주었으며 결과적으로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펜콥스키는 소련의 전략 무기 배치 계획과 군사작전 계획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서방연합국이 소련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펜콥스키의 정보는 소련의 군사 능력과 한계에 대한 서방의 이해를 크게 증진시켰고 냉전 시기 양측 간의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간첩 활동은 결국 소련 당국에 의해 발각되었습니다. 1962년 펜콥스키는 체포되어 재판에 회부되었고 1963년 5월에 총사령을 선고받고 처형되었습니다. 6위는 이스라엘의 엘리 코헨입니다. 엘리 코헨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스파이 중 한 명으로 그의 활동은 오늘날까지도 전설로 남아 있습니다. 1924년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엘리 코헨은 유대인 가정에서 자랐으며 청년 시절부터 시오니즘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1957년에 이스라엘로 이주한 후 그의 재능을 알아본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는 그를 스파이로 발탁하게 됩니다. 1961년 모사드는 코헨을 시리아로 파견하기로 결정합니다. 시리아는 당시 이스라엘의 적대국 중 하나였으며 시리아군의 군사 계획을 파악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코헨은 자신의 이름을 카멜 아민 타베트로 바꾸고 부유한 아랍 사업가로 위장해 시리아 사회에 침투했습니다. 그는 시리아의 고위층과 사업가, 군인들과 친분을 쌓으며 빠르게 시리아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코헨의 매력과 지적인 대화 능력 덕분에 그는 시리아 정부와 군부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그는 기밀 군사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코헨은 시리아의 군사기지, 부대 배치, 방어 시설 등에 관한 정보를 이스라엘로 송신했고 이러한 정보는 나중에 제3차 중동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시리아에 대해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코헨의 성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65년 시리아 정보당국은 그가 이스라엘과 통신을 주고받고 있다는 사실을 감지하고 그를 체포했습니다. 코헨은 체포된 후 시리아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으며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같은 해 5월에 공개 처형되었습니다. 5위는 독일의 클라우스 푹스입니다. 클라우스 푹스는 독일 출신의 핵물리학자로 나치 독일을 피해 영국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는 뛰어난 과학적 재능을 인정받아 제2차 세계대전 중 미국과 영국의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인 맨해튼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세계 최초의 원자폭탄을 개발하기 위한 비밀 프로젝트로 푹스는 이 과정에서 핵물리학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하지만 푹스는 과학자이자 소련의 열렬한 지지자였으며 나치 독일과의 전쟁에서 소련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1941년부터 소련을 위해 간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푹스는 핵무기 설계와 관련된 기밀 정보, 우라늄 농축 과정, 그리고 핵폭발 메커니즘 등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소련에 전달했습니다. 이 정보는 소련이 미국과의 핵무기 경쟁에서 빠르게 따라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푹스가 제공한 정보 덕분에 소련은 1949년에 첫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고 이는 냉전 시기에 소련과 미국 간의 핵무기 경쟁을 가속화시켰습니다. 푹스의 배신은 서방 세계에 큰 충격을 주었으며 그의 활동은 미국과 영국 내에서 대규모 간첩 단속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결국 1950년 푹스는 영국에서 체포되었고 법정에서 자신의 간첩 활동을 자백했습니다. 그는 14년형을 선고받았으며 9년 후인 1959년에 석방되어 동독으로 이주했습니다. 푹스는 동독에서 과학자로서 계속 활동했으며 1988년에 그곳에서 사망했습니다. 4위는 영국의 케임브리지 오인조입니다.
케임브리지 5인조는 마르크스주의에 심취하여 조국인 영국을 배신하고 소련의 간첩이 되어 조국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발각되자 소련으로 도망쳐 부유한 삶을 누리다가 사망한 영국인 간첩 5명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들이 전부 케임브리지 대학교 출신이라 이렇게 불립니다. 이들의 이름은 킴 필비, 앤서니 블런트, 가이 버지스, 도널드 맥클린 그리고 존 케인 크로스이며 이들이 빼돌린 자료는 영국의 해외 정보 수집 기관인 MI6의 내부 정보, 국내 정보 수집 기관인 MI5의 내부 정보, 영국의 해외 기밀 암호 해독 기관인 CGHQ의 내부 정보 그리고 영국 외무부의 내부 정보입니다. 그러던 1950년대 말 모든 것이 발각되자 그들은 재빨리 소련으로 도망쳤고 그곳에서 간첩의 대가로 받은 돈으로 굉장히 부유한 삶을 누리다가 사망했다고 전해집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정보들이 핵폭탄급이지만 한국인들의 입장에선 도널드 맥클린이 가장 악질인데 그가 소련에 주로 넘긴 자료는 영국 외무부의 기밀 정보인데 하필 당시 영국이 미국과 더불어 한국전쟁에서 유엔군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넘어간 자료들 중 한국전쟁과 관련된 기밀들이 많았는데 당연히 이 자료들이 중국과 북한으로 넘어가 전황 반정과 중국 인민지원군 개입에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참고로 1980년대 선데이 텔레그라프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전쟁 기밀을 유출하여 한국 주도의 통일을 막은 것을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3위는 미국의 올드리치 에임스입니다. 그는 미국 정보기관인 CIA의 방첩 책임자로서 1984년부터 1994년까지 소련의 간첩으로 일했고 미국의 외교, 국방, 안보 등에 관한 수천 건의 기밀 문서들을 소련에 유출한 것은 물론이고 특히 CIA와 FBI가 몇 년간 포섭해와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던 소련인 이중 스파이 10명의 리스트를 누설해 이들을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소련과 러시아의 스파이로 활동하던 로버트 한센과 달리 올드리치 에임스는 간첩의 대가로 받은 돈으로 엄청난 사치 생활을 즐겼습니다. 그해 당시 연봉이 6만 달러였지만 소련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5만 달러의 제규어 자동차를 타고 다녔으며 4만 5천 달러의 집을 전액 현금으로 구매하고 그 집을 리모델링하는데 9만 9천 달러를 사용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올드리치 에임스가 소련으로부터 받은 돈은 460만 달러, 당시 뉴욕 브루클린 일대에 위치한 아파트 20여 채 이상을 살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의 호화로운 생활도 모든 것이 발각된 1994년에 끝이 났는데 그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인디애나 주의 테러호트 교도소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해악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 사람 한 명 때문에 CIA가 해체될 뻔했다고 합니다. 2위는 네덜란드의 마타 하리입니다. 마타 하리, 본명 마가레타 게르트루이다 젤러는 1876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모의이자 간첩으로 제1차 세계대전 당시 가장 유명한 이중 간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젤러는 어린 시절 불행한 결혼 생활을 피해 프랑스로 이주했고 1900년대 초반 파리에서 매혹적인 동양풍 무희 마타 하리로 활동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녀의 매력적인 춤과 신비로운 이미지 덕분에 마타 하리는 유럽의 상류층 인사들과 군 고위 인사들 사이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그녀의 삶은 급격히 변화했습니다. 중립국인 네덜란드 출신이었던 마타 하리는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여러 나라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여러 나라의 정보기관이 그녀에게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마타 하리는 처음에 독일을 위해 이후에는 프랑스를 위해 간첩 활동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녀는 유럽 각국의 군사 기밀을 양측에 전달하는 이중 간첩 역할을 했지만 실제로 어떤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1917년 프랑스 정보부는 마타 하리가 독일을 위해 활동한 혐의를 포착하고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그녀는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지만 프랑스 법원은 그녀를 유죄로 판결하였고 같은 해 10월 15일 마타 하리는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1위는 독일의 리하르트 조르게입니다. 리하르트 조르게는 독일 출신의 소련 스파이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에서 소련을 위해 활동한 가장 성공적인 간첩 중 한 명입니다. 1895년 러시아 제국의 독일계 가정에서 태어난 조르게는 제1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으로 복무했으며 전쟁 후에는 공산주의에 심취하여 소련의 군 정보기관인 GRU의 요원이 되었습니다. 1933년 조르게는 저널리스트로 위장하여 일본에 파견되었으며 당시 일본과 독일 그리고 일본과 소련 간의 외교 상황을 감시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조르게는 뛰어난 언변과 지적 능력을 바탕으로 일본 고위층 및 독일 대사관 관계자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조르게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1941년에 독일이 소련을 침공할 계획인 바르바로사 작전의 정보를 소련에 전달한 것입니다. 이 정보는 소련이 독일의 기습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으며 모스크바 방어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조르게는 일본이 소련을 공격할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스탈린에게 보고하였고 이는 소련이 시베리아 군대를 서부 전선으로 이동시켜 독일군에 맞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조르기의 활동은 결국 일본 당국에 의해 발각되었습니다. 1941년 10월 그는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고 1944년 11월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소련은 조르기의 업적을 오랜 기간 동안 인정하지 않았으나 1964년에 결국 그의 업적을 인정하고 소련 영웅 칭호를 추서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뒤흔든 전설의 간첩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